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8선에서 코스닥은 48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베스트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데요.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다운되신 거 보니까 종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STX 조선해양입니다. STX 조선해양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8,200원이고요. 네, 18,200원에 비중은 50%예요. 비중은 50%세요. 조금 손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언제쯤이면은 18,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언저리 다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이득 보고 나오고 싶으신 것 같은데 목표가랑 또 손절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선절은 아직 생각 안 해보고요. 네, 손해가 크셔서 예, 예. 그러시고 조금 더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표가가 좀 궁금한 거세요. 전망도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임혁시 전문가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목표가랑 또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TS 그룹이 최근 들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은 일단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유동성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쪽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으로 수주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별화된 수주 전략이죠. 반면에 XTS 조선해양의 경우 이쪽 부분에서 나름대로 건설할 수 있는 설계와 건조 기술은 갖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에 비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일단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탱커선이라든가 LPG선이 최근 들어서 수주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긴 있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들 조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매출액 면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조선업종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 쪽에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반면에 지금 현재 투자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시 18,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긍정적 요인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LPG선이라든가 PC선, 즉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그러한 선박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암시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18,000원까지 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올인한다면은 14,000원대 돌파하는 시점,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때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하셔가지고 17,000~18,000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투자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인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또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62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36만 5천원,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좀 화학주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는 LG화학 30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의 이슈죠. 조금 좋은 쪽으로 이슈면 좋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이슈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사분기 실적 쇼크가 났습니다. 5천억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발표됐고 또 하나가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한 어떤 뷰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작년 한 4월 달에 58만 원까지 갔던 주가고 30만 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안 좋다고 보시냐 하면은 LG화학은 크게 두 개의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 화학 쪽하고 이제 정보 소재,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되겠죠. 한 6대 4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일 모직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정보 소재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전기차 배터리, 지금 GM볼트 쪽에서 나오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뭐 사실 공공 부문에만 굴러다니지 아직 실용화는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매출이 가시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LG화학 향후 모멘텀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조금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30만 원 생각하면 딱 3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지는 가격도 있고 작년 말 이제 8월 시장이 좀 1800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되겠니 이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단기적으로 본 것대로 최근에 같은 경우도 35만 원에서 3중 바닥을 형성하다가 밀리니까 훅 빠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그 형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봉으로 본다 그래도 확실하게 작년도 4월 한 58만 원 할 때하고 지금은 반토막입니다. 근데 아까 실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실적이 사실은 1, 4분기 실적 1년 만에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 LG화학의 어떤 본질 가치는 2010년도 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땐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만 원, 3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때리면은 로스컷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도 30만 원 여기 찍히니까 갖고 있다가 요것만 빠지면은 팔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관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한 28만 원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갖고 계신 입장에서 분할 매수는요.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내려갈 때까지는 사지 마시고 차라리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차라리 30만 원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더 기다려봤다 사는 게 어떨까 싶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반등을 기다리는 보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화학주 접근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9987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54,000원에 비중은 60% 갖고 계신데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득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인터플렉스는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혁 전문가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인터플렛에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갤럭시 시리즈의 그 최대 수혜주로서 지금 뭐 그 6만 5천 원대권까지 금주에 그 도달하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 일단 인터플렛 더 이상의 그 주가 상승은 좀 다소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소폭의 그 수익은 난 상황인데 여기서 그 6만 5천 원을 그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그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개인적 견해로는 그 21선이죠. 예, 적어도 뭐 한 5만 7, 8천 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6만 5천 원 이상의 주가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하려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급증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난번에 한 6만 5천 원대 부근대에서 거래량이 과도하게 출회됐기 때문에 이미 그 일부 그 투자자들의 경우 차익 실현 그런 매물이 출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플레스 그 5만 7, 8천 원을 이탈할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IT 업체의 경우에는 2분기는 그 비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분기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긴 하지만은 성수기인 그 3월달, 3분기, 4분기가 오히려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욱더 가셔야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는 한 템포 주가 상승이 쉬어가는 그러한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 급증과 함께 6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할 때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은 차익 실현하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어디서 주셨는지요?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요. 경기도 광주 제가 가보니까 단독주택도 많고 삶 살기가 좋던데요. 그렇죠?
목소리 좋은 것인 거 보니까 갖고 계신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웅진에너지 7,080원에 100%입니다. 네, 웅진에너지를 7,080원에 100% 갖고 계신데 이 웅진에너지를 매수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100%를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추천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받았습니다. 네, 뭐 지인이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받으셨어요? 예, 증권사 직원. 증권사 직원에게요. 그런데 왜 어떻게 100%나 담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100%를 담은 거세요? 아, 찾는 건 수량은 제가 정했습니다. 아, 투자는 본인이 시청자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100% 담으셨구나. 네, 웅진에너지는 현재 6,820원이어서 매수가 근처긴 하지만 조금은 손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손절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에 가서 팔아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득 보고 나오셔야겠죠? 예, 네, 저희가 그 점 유념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손절하더라도 조금은 이익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점 유념해서 상담해 주시죠. 예, 웅진에너지인데 저도 참 신기합니다. 이게 태양광 이제 인고드 웨이프 만든 회사죠. 제가 왜 신기하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사실 지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주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3월 이후에 그래도 7,000원 정도에서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여타 관련 뭐 이런 작은 관련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고요. OCI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나마 웅진 에너지는 버텨준다는 겁니다. 왜 버텨줄까요? 수급적으로 잠깐 제가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조금 화면이 안 보이시면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서 빨간 선하고 초록색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웅진 에너지를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태양광 관련주도보다는 사실은 주가 7천원에 대한 하방 경쟁이 강합니다. 근데 왜 샀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는 웅진그룹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웅진코웨이 매각하지 않습니까? 웅진코웨이 매각 이유가 일정 부분은 웅진그룹 자금에 소요될 것이고요. 일정 부분은 이 태양광 쪽에 사업을 역량하기 위해서 즉 웅진에너지를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다른 어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섹터보다 텍스 섹터에서 웅진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안 빠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러다가 만약에 못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먼저 빠진 애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뭐 태양광 업황 누구나 안 좋다는 것이고요. 웅진에너지 실적 2분기에도 60억 이상의 적자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종목은 여하튼 간에 그룹에서 태양광 쪽에 좀 포커스를 밀어준다는 그 프리미엄이 주가를 좀 잡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전략은요. 누가 추천한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항상 투자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100%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는 7,0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700원이 빠지면은 10%가 빠지죠. 즉 6,500원 정도가 최근 단기적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6,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요. 일단은 비중 중에서 한 50% 정도는 손절매를 하시고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또 거꾸로 나머지 더 내려가는 거는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고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림 크게 해서 보면 7,500원 밴드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7,000원 기준선 라인으로 밑으로 500원, 위로 500원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둘 다 그 선을 터치하게 되면 비중은 50%만 가져가자. 기왕이면은 그 업종에도 성장성이 있는 업종에 포커스를 100% 베팅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 이탈 시에 50% 손절매 하면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810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LS, 매수가는 74,000원, 비중은 10%인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가 근처인데요. 74,900원입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LS의 경우에는 뭐 지금 다시 한번 75,000원대 전후에서 바닥 붙이기 국면에 그 진입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뭐 LS의 그 펀더멘탈은 뭐 LS 전선 자회사죠. 예, 이쪽에 대한 그 매출 증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즉 SOC 투자 증가에 따른 그 LS 전선의 그 수익성 개선 여기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있어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전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먼저 그 차트가 중요한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최근 들어서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뀐 국면이 전개됐는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손바뀐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일단 75,000원대 전후로 해서 바닥이 일단은 뭐 확실하게 굳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연초에 유동성 랠리에 의해서 9만 원대까지 상승했는데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투자 비중이 10%대 그 전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뭐 7만 4천 원이든 뭐 2, 3%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든 간에 일단 뭐 10% 정도 추가 비중을 좀 더 비중을 늘려가지고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다시 끌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두 가지 문자가 왔습니다. 매수가는 30만 8,500원에 비중이 40%고 한 분은 또 252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3만 원에 50%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손해가 좀 막힘하셔서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매해야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저희가 30만 8,500원에 40% 보내주신 분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현대중공업 많이 빠지는데 그래프가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기관들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투매 구간입니다. 투매 구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주가가 물론 앞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딱 항상 아까 제가 LG화학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자금이 세팅을 할 때 먼저 마진 노선을 적어 놓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30만 원에 대한 마진 노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탈하게 되니까 바스켓 묻지만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묻지만 매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일단은 뭐 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유럽 경기 사실 뭐 유럽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일 발목 잡는 것이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 이야기 좀 해드릴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은 중공업 글자는 붙었지만은요. 잠깐 상대 비교입니다만 삼성중공업은 사실 조선 부분이 한 98%, 건설 부분이 1%밖에 안 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 선박이 한 36%, 화공 플랜트가 한 17%, 뭐 해양선 12% 이렇게 갖고 있고 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도 한 90%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오일뱅크가 또 상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이렇게 되면은 지분 가치 이야기도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냥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렸죠. 연 후반은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과매도 국면이란 표현보다는 약간은 투매성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팝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팔 때를 팔아라. 약간 배짱 가지시면서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뭐 추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언제 또 물타기 할까요? 추가 매수 할까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 가다가 일시적인 조정 조금 사후적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타이밍이었다면 사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 봤을 때 이게 헤드 앤 숄더라 그럽니다. 여기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가 축 처진단 말이죠. 기운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올라올 때 다시 똑같습니다. 최소한 29만 원 정도 30만 원이 되겠네요. 30만 원 회복할 때 그때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다름 아니고요. 예, LLF를 12,900원에 샀는데요. 네, 90%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팔아야 할지 지금 손실이 크거든요. 아니 아유, 기다리면 좀 될지 거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유, 그러세요. 말씀이 빠르셔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전 단기로 보고 샀는데요. 아, 장기로 보세요. 예. 지금 현재 LNF는 9,230원 좀 손해가 크실 텐데 이 네, 종목을 네.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저 뭐 TV 보다 보니까요. 예, 어떤 분이 전문가분이 뭐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뭐 괜찮다고 그런 말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 샀습니다. 예. 아, 다른 전문가에게 추천받으셨어요. 예, 예. 아무래도 저희 TV 보시면서 추천받으시면 좀 더 수익률 높은 이득 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전망이랑 목표가도 손절가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예, 시청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혁시 전문가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LNF 전망과 또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세요. 네, 그 LNF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을 그 소재하는 그 업체인데 뭐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1위 업체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 전기차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그 GM에서 생산하고 있는 볼트 자동차가 일단은 뭐 생산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전기차가 아무래도 뭐 본격적으로 그 개하기까지는 한 1, 2년 정도의 시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NF의 경우 과거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쪽 그 성장성이 높은 그 전기차 시장이 의외로 침체 국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LCD라든가 이쪽 휴대폰 부분에 있어 매출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그 악재들이 현재 그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이 높은 그 회사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 개발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면은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실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낮은 수준의 그런 주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겠고요.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뭐 10,000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난 그 연말 연초 마냥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빨리 10,000원대를 그 회복하지 않는 이상 또 한 차례 주가 약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뭐 저가 매수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지난 그 1월 달처럼 폭증할 때 적어도 한 4-5배의 거래량이 폭증할 때 일단 10,000원대 안착 확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 12,000원까지만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그 뭐라 그럴까 세트 업체들의 그러한 그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LNF의 경우 뭐 1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전후에서 일단은 털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현재 시점은 좀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 상담 키워드는 인내 같습니다. 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수익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은데요. 5766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화신이고요. 매수가는 1,4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보유해야 하나요? 궁금해하십니다. 또 실적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하창모 팀장님이 풀어주시겠습니다. 예, 화신이죠. 예, 예. 화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샤시나 바디 샤시 자동차 부품주인데 제가 지금 저는 분석을 할 때 이게 왜 내려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주봉 흐름을 잠깐 본다 그래도 2011년도 이후에 그 중간중간에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번, 두 번은 반등을 해줬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놨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뭐 매출 한 5,7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580억. 물론 2010년도 대비해서는 한 뭐 10% 감소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내려갈 건 아니다. 제가 보는데 조금 더 제 디테일하게 배우니까 계열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열사에 올해도 1월 달에 보니까 자기 자회사에다가 한 150억 정도 채무를 좀 채무 보증을 해준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화신이 갖고 있는 그 부채 비율인데 사실 부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150억 정도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주당 순이익을 좀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 영업 그 회사 기본적 분석하는 방법인데 영업이익률은 증가해도요. 주가는 보통 EPS라 그래가지고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장사 잘한 이익하고 장사는 아무리 잘했는데 만약에 영업 이자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기업의 훼손 가치를 감가시켰을 때는 그 주가는 좀 내려갈 수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접근했을 때는 화신은 지금 현재 본연의 자기 사업상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자 비용 차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 나간다든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 보정 자체가 약간은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때가 됐지 않나 싶겠습니다. 오늘 10,000원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적으로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튑니다. 근데 여기서 튀는 가격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17,800원요? 요 정도 11,000원 정도에서 한번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이자 내고 있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3% 성장치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2009년 3분기 1% 이후 30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치입니다. 한은은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았지만 이는 기저효과로 성장 경로를 따라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3.5%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GDP 증가율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5일 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2.2에서 2.7%에서 2.4에서 2.9%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7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추가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차 양적 완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시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데 짐이 또 하나 얹혔다고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돈의 성격과 청탁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판단해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유임 관리하는 일반 재산 중 활용이 저조하거나 유효 중인 토지 28만 2,683제곱미터를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초로 민간의 위탁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 임대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 두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식 전문가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50%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30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모두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 소식이 있는데요. 양순모 전문위원이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강연회를 펼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